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력한 외국 기업을 조사해서 지금 몰수를 요청을 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원섭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국 법무부가요. 네.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 자금 316만 7,783달러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이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소송을 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개 기업이 북한 조선 무역은행 등이 만든 위장 회사에 네. 돈을 송금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대북 제재 그 유엔 결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일종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네. 이들 기업이 위반했다라고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보고 아하.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호 부장,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중국 기업, 북한의 물자 또는 무기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몰수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이외 다른 나라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나 좀 우려의 목소리만 냈지 이런 식으로 몰수한 적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성격이 비슷해요. 아하. 저희가 승하권이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불법적인 형태로 북한에 사치품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유엔 그 조사에서 드러나가지고 네. 싱가포르 국가 자체가 우리 절대 북한하고 불법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달러로 말이죠. 그럼 미국이 지금 어쨌든 그 미국이 운영하는 달러 시스템으로 북한을 돕는 일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 기업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장 위협적인 조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신호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년도 8월까지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해서 네.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었는데 네. 북한과 회담하다 보니까 북한 태도가 비핵화 진정성이 약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8월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제재를 북한이 어떤 법규를 위반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네. 제재를 전제 굉장히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북한의 유류나 석탄을 불법적으로 공급했던 그 선박 한 40여 척하고 그다음에 130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류를 20개의 유조선이 몰래 북한에 148차에 걸쳐서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 양 자체를 최대한 계산해 보면은 유엔 제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만 배럴까지로 한정으로 했는데 네. 아마 3배 정도 될 거다. 150만 배럴 정도 될 거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마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어긴 거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아마도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고생할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하. 선박회사가 엄청나게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점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또 밝혔습니다. We are in frequent contac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at's not changed. We have our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eacon, who's leading those conversations. We hav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meetings at various levels, from secretary level to Steve Beacon's level to the working level. So those conversations continue.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Whether it's a face-to-face sit-down meeting, that's one thing, but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and we think we're in a good place with that. Do more need to take place? Yes, certainly they do.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인물. 자, 북미 회담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표입니다. 이 비건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북한의 대화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마감이 다 돼가고 있다. 우리가 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히 저것이 지금 미국이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줬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주면서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지금 상황을 알고 네. 빨리 국제사회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라. 네. 촉구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대화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 말은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던 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데 1월 28일에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 말입니다. 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화의 창이 닫히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게 이 말을 내놓고 나서 2달 뒤 3월 20일경인데요. 이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 옵션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게 네. 정부의 판단이고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이 말이 나온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북한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 얘기도 되겠군요. 예, 그 이라크 전쟁 바로 직전에 대화의 창이 닫히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의 그 비핵화 해법,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트럼프식의 어떤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앞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그 트럼프가 이 외교적인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핵화의 어떤 그 속도를 굉장히 늦추면서 조금 이렇게 적당히 비핵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네. 통한 어떤 경제적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취하려는 이런 욕심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아하. 지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열흘째 지금 잠행 중입니다. 열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중대 결정을 하기 직전에 꼭 이렇게 열흘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결정할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우리 남북 간의 답방 일정을 조율하는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미 고위급 회담입니다. 북한은 정상끼리 만나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실무회담을 먼저 해야 정상끼리 만나는 게 아니냐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대북 제재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탈출구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년사 부분인데 네. 금년도 신년사에는 그 핵무기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안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하겠다. 네.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를 이뤘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신년사에 뭘 얘기할 것인가 할 부분인데 비핵화를 해야죠. 비핵화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실어야 될 것이고 제일 큰 게 경제 문제인데 네. 이 제재 국면 하에서 금년도는 70조를 성과 있게 맞이하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아주 닥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는 뭐까지 닥달할 것인가 부분인데 남은 게 이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해서 뭐 3년 전에 북한이 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닥달할 텐데 현재 그러면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네. 제재 국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아마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국내 민심까지 달래야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감지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최근에 북미 협상 마쿠에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코리아 임무센터, CIA 코리아 임무센터 장이었죠. 앤드류 김이 사임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앤드류 김은 더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좀 개인적인 이유이고 지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죠. 김정한 워싱턴 특파원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예정돼 있던 은퇴이고 좀 이렇게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CIA 그 요원으로서 다뤄왔고 네. 최근에 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거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측근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지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무적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어떤 국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좀 좋게 봐서 할 일을 다 끝내서 이제 떠나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스티브 비건 그 미 국무부 대북 그 특별 대표의 역할과 네. 지금 이 CIA 앤드류 김 그 코리아
그 임무센터장의 역할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 정점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예, 이제 예. 모시는 두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어떤 역할의 어떤 그 중심, 무게 중심이 비건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비건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한국과 아하. 어떤 협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굉장히 강력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네. 대화에 빨리 나와라. 그래서 아하. 비핵화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여라라고 지금 네.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대신에 이전까지 좀 그 앤드류 김 같은 경우는 한국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교량 역할을 네. 그런 그 약간 비둘기파의 그렇군요.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